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호재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자꾸 불확실성만 높이는 기사들만 주르륵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막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 대선 토론은 점잖게 끝났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식하면서 항상 수익만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와 함께 주식 경험치 빵빵하게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종목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한 주의 마무리를 해결해 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사실 오늘은 혼조 마감 시장 내에서 종목 움직임이 활발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먼저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SM입니다. 이 SM이 기사 제목이 세죠. 인성 문제 있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요. 사실 최근 소속 가수의 평소 행실이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나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빅히트의 연이은 하락이 엔터주 업황에도 불안감을 끼친 것 같은데요. 엔터주는 이 소속 가수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나마 SM 장중에 최대 낙폭치보다는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0.8%로 약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 첫 코로나 치료제가 된 렘데시비르 관련주 볼 텐데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가 아니고요. 여행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2% 내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호재 뉴스가 나왔죠. 근데 오히려 호재가 나온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녹십자뿐만 아니라 녹십주 그룹주 전체적으로 호황이던데 예전에 김민재 전문가가 녹십자 그룹주 크게 밀었던 만큼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제, 백신, 여행주까지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진단키트주 보시죠. 마이크로 디지털인데요.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 필리핀 기업의 진단키트를 170억 규모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 20% 넘게 갔지만 종가는 0.6%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52주 신고가도 갔습니다. 꾸준히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은 5%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상승 이유는 국제 컨테이너선 운임 시세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가구 물동량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계속 오르는데 또 갈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십자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녹십자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한데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때문에 호재 부각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꾸준히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우선으로 볼 기업이 바로 녹십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녹십자는 이 혈장 치료제 이슈로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그룹사 전체적으로 급등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일단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을철에도 이 독감 관련된
백신으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과거 뭐 신종플루 2009년에 신종플루 이후로 최대의 독감 백신을 맞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이 크게 증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이 헌터라지 같은 경우 중국 쪽으로 허가가 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녹십자는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호재 덕분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밖에 기본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응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8월 광복절 집회 때 한번 주가가 조정을 불가피 받았지만 시장 반등과 함께 오히려 신고가를 다시 갱신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추석과 함께 주가가 내려오고 지금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계속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은 꾸준히 재료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위 기업인 만큼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26만 3천 원이라는 가격대, 즉 이 횡보했었던 이 매물권이 많은 가격대를 어느 정도 돌파해서 올려놓고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매물권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은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대로 보유했을 때에도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녹십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전문가 지금 채팅방 보니까요. 녹십자 셀은 좀 아쉽다는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이 종목도 한번 봐주세요. 네, 녹십자 셀도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십자 계열사 중에서도 녹십자 셀 같은 경우가 좀 흐름이 좀 최근에 들었을 때도 좀 별로 좋지 못한 부분과 기존 녹십자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녹십자 관련된 계열사 전체적으로 다 호재가 있고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이 췌장암 치료제에 관련된 호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임상 3상을 하겠다고 지금 제출이 된 상태고요. 이에 따른 곧 임상 결과에 따른 호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 홀딩스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관점이지만 이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계속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잘 이루어 놓고 아직 이 임상 관련된 호재가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역시 이 7월달 전에,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연달아서 계속 8월달에 열리자마자 상승을 했다가 이 광복절 집회 때 똑같이 떨어졌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반등폭이 좀 작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녹십자 관련된 혈장 치료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 임상 3상과 관련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분할로 조금씩 더 늘려가면 물량을 늘려간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제약바이오를 하나 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때 녹십자 셀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녹십자와 함께 녹십자 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HMM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어제 조선주 추천도 주셨고 HM이 오늘 정말 잘 갔는데 앞으로 조선주 업황 계속 좋을까요? 네,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실물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석유, 내연기관들의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서 유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조선 업황을 이끄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H&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반 관련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만에 최대 운임료도 이제 상승을 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대 이제 초대형 선박을 이제 인수를 하고 운영을 함에 따라서 물량 자체 그리고 실적 관련한 부분 매력이 지금도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H&M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우선은 발주 잔량, 그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면은 발주 물량은 한 8척, 8척으로 지금 상위권에 있는 2, 3위 업체들과 비슷한 이제 수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의 이제 발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선박이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적 캐파, 그리고 실적 자체가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실적주로도 전환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중요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H&M 예전에 현대상성일 때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유명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었지만 컨테이너 운임 하락 등 그리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상승폭을 가파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실적 부분이나 실적 전망이 단기보다는 6개월 이상, 반기 이상 전망이 오히려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우선은 한 9,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 가격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6,800원 부근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치와 정체성이 나타나는 게 내년 이제 초중순 중반 넘어가면은 실적 기대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관점, 짧은 대응도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HMM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9,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사실 쉬는 것도 투자라지만 쉴 때 더 종목 뉴스, 시장 뉴스 더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주도주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유 종목들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되게 간절하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혹시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KMW를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아, 그 종목이 자꾸 시청자님 속속이셨어요? 예. 그러면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5,000원에 20%예요. 75,000원에 비중 20%세요? 아, 목소리가 작아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언제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9월달에 했나? 두어 달이요? 예. 9월이요. 그때 했나? 아, 이 종목 매수하고 조금 지금 하락폭 키워가고 오늘 조금 악재 뉴스 같은 게 보여서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뉴스 보셨어요, 시청자님? 예, 봤어요. 근데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 말을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매도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김민지 전문가, KMW 지금 손절 타이밍일까요? 아니요, 손절 타이밍 아니고요. 네. 일단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방송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KMW 좋은 종목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 뭐 시장이 빠지게 됐을 때에는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가치 대비해서도 뭐 충분히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 부분은 뭐 이 실적이 뭐 별로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고 나왔던 건데요. 뭐 사실 뭐 5 종목 중에서 뭐 지금 적자 전환 안 된 기업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뭐 오이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다 상장일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실적은 2분기에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KMW라든지 이런 성장주, 즉 2차 전지라든지 5G 같은 성장주는 현재 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 가치 대비해서 항상 주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네. 뭐 이런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차트 네. 보면서 대응 좀 안내 드릴게요. 예. 네, 일단 매수가는 75,000원이시면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최근에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내리기 위해서 5 종목들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G와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코스닥이 반등을 할 때 이 5G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계속 5G가 이 코스닥이 좀 약세인 이유가 이러한 지금 실적이 나올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충분히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 안내를 안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일단 밑으로 6만 원까지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비중이 20%시고 이 종목을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매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거 회원님 시장에 매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이거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주가가 네. 무조건 시장이 내려올 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손실이 크다고 매도하시면 안 되세요. 좋은 종목이면 내려왔을 때 그냥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수익이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시장이 뭐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수익이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를 좀 더 살리셔야 돼요. 시장이 빠져서 내가 수익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수익을 뭐 지연된 만큼 챙기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 KMW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세요. 그럼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나는 저가에서 평균 단가도 낮춰놓고 그리고 비중도 훨씬 더 늘어난 상태에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지연된 만큼 그러니까 수익이 지연된 만큼 더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디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만 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6만 원대가 과거에 상승하기 직전에 횡보했었던 가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6만 원대에서 꾸준히 고점을 형성했었던 위치인 만큼 이 6만 원대까지는 지지 라인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내려오더라도 6만 원대에서는 좀 지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안 주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뭐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6만 원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진짜 네. 힘드시겠지만 6만 원 부근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설명 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도가 아니어서요. 예. 네, 조금만 예. 더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꼭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함 들어가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함에는 많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정말 종목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먼저 알루코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310원에 비중은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1396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풀어볼게요. 알루코는 이름 비슷하게 알루미늄 회사인데요. 오늘 종가는 4,250원에 오늘 무려 6%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4,310원이어서 아직은 손실권인데 최병진 전문가 지금 시세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자리대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더 큰 그림을 한번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조금 더 되기는 했지만 폭스바겐과 다임러 그룹사의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5연승 가까운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세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낳으면서 지금 상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기대 심리와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가 교차를 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봤을 때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한 부분 섹터 자체가 오히려 주도주격으로 증시를 이끌고 방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또한 지금 배터리 관련한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불안 심리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구간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실적 부분이나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기다리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주봉상을 보시게 되었을 경우 지금 자리대 위에 봤을 경우에 매물대가 1차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위에 올라오면은 이 구간대를 왜 못 돌파했느냐? 과거에 존재하는 좀 악성 매물대들이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강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 우선은
시장 상황이나 일시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부양하면서 올라올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약간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4,800원 근처나 이제 이상으로 오면은 절반 이상은 비중을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3,400원은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관련한 이슈, 재료 등이 약간 소멸 관점이나 리스크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루코는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이고요. 좀 더 큰 그림 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따라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하다면 가격이 착하고 또 성장성 있는 종목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 힌트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고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481-9 회사 주소인가요? 적나라한 힌트입니다. 혹시 울산 사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정답 올려주세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6글자입니다. 현대가의 IT는 내 손 안에. 현대글로비스로 큰 수익 주셨는데 이번에는 IT 쪽입니다. 현대가의 IT 관련 사업하는 회사 찾아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이태리, 명품 말고 이것도 있다. 이태리 하면 때타올 아닌가요? 수건 관련주인지 곧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흥미로운 힌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혹시 이렇게 재미있는 힌트를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2글자고요. 주소가 나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이 힌트에 좀 숨은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숨은 의미 없습니다. 저는 항상 네.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내용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힌트가 혹시 저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죠? 네, 몰랐는데 네네네. 비슷하네요. 약간 뭔가 인자한 느낌의 그런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회사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네. 업종이라도 알려주세요. 일단 네. 지금 업종이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다양한 쪽 호재에 묶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모멘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양광 쪽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쪽에 관련 모멘텀이면 뭐 미국 쪽에 이런 훈풍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그린 뉴딜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은 뭐 전기 아니면 뭐 수소, 지금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계속 좀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관련된 태양광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이 태양광 쪽에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부자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5글자. 이태리 명품 말고 이것도 있다. 이태리에 관련된 종목 정말 어려운데요. 최병진 전문가. 또 이태리 제가 관련해서 초록창에 쳐보니까 이태리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음식 쪽인지 수건 쪽인지 좀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에요? 네, 부대찌개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래요? 네. 타올 쪽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약간 비껴놨기 때문에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음 시작은 의미가 있었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태리에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알프스 산맥에 이태리인들을 위한 용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좋은 취지로 이제 만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90년도 초반대, 1900년도 초반대에 어떻게 보면은 세간에 알려지면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들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일부러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그 대선 전에 통과될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있지만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소비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또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많이 있으니 이 종목 한번 가치 투자 종목 실적주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가 가능한 실적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좀 소비주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고요. 다시 상담으로 돌아갈게요.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네. 요즘에 호진 수가 정말 많던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5만 원에 20%고요. 25만 원에 비중 20%세요? 네, 그리고 또 36만 원짜리가 또 한 20% 있거든요. 36만 원에 또 예전에 네.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그럼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 36만 원짜리는 좀 오래되고요. 25만 원짜리는 그 코로나 좀 저기 오기 전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말 그 두 가격대 모두가 조금 오래됐군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아니 그 25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그 얼마나 갈까 해서 한번 문의 한번 드려봤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24만 9천 원에 딱 종가를 형성해서 25만 원 부근까지 왔잖아요.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지금부터의 주가 전망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병희 전문가, 지금 25만 원 딱 미친 24만 9천 원이에요. 지금부터 더 상승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는 약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우선은 36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당시 가격대가 좀 높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 혹시 매수를 하셨던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이게 47만 5천 원을 그때 네네. 찍고 내려왔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내려와서 샀는데 이제 더 내려와 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네. 내려와서 약간 물타기 형식으로 진입을 하신 거죠, 그러면? 물타기는 아니고 이제 그 대용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 대용으로는 대용으로? 25만 원짜리가 있고요. 네네네. 대형으로 쓰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36만 원짜리는 이제 그 현금이고 그죠. 아,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은 대용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이상짜리에 오면은 네네. 약간의 이제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차라리 현금으로 사셨다고 하면은 이제 평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대용이라는 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세가 꺾여버리면은 네네. 다시 한번 2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25만 원 이상 간다고 했을 때 조금씩 한번 분할로 낮춰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아니면은 아싸리 그 기다린 기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기다린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기다리면은 네. 오히려 한 30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2018년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 당시가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호황기 끝자락에 좀 걸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기에 조금 민감한 편을 받는 게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 부분, 첨단 소재에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네. 실적을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기적인보다는 약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게 보신다니까 목소리가 줄어드시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시죠? 네네 길게 그러셔가지고 보면은 30만 원까지는 넉넉하게 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수급을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네,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수급을 봐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꾸준하게 모아가는데 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금들이 많이 모아가고 있어요. 연기금들. 네. 연기금이 많이 모아간다는 거는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보고 이제 가치 투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고 대신에 이제 28만 원 이상대 가격대로 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이때부터는 좀 두텁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28만 원 이상대부터가 예. 좀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선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내려올 수 있으니 한 28만 원 이상부터는 좀 25만 원에 매수한 자금을 예. 절반 이상은 우선은 수익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시청자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8만 원에 꼭 수익절 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또 문자 상담 기다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문자함에는 일단은 어떤 문자를 또 풀어드려야 될까요? DKT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00원에 비중 20%, 지금 손절 고민 중이신데요. 추가 매수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5502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DKT 또 BH 친구라고 유명한 종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민재 전문가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김민재 전문가, 지금 DKT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제가 뭐 BH도 최근에 추천했고 DKT도 최근에 추천했기 때문에 꾸준히 뭐 방송 통해서 뭐 브리핑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DKT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최대 모바일 칩 업체 인텔 쪽으로 이 안테나를 납품을 하면서 점상을 올리고 주가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 때 주가가 불가피하게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또 역시 주가가 하락한 부분, 즉 광복절 때 한번 하락하고 추석 때 지금 하락하고 시장과 흐름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시장과 똑같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5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종목들은 이 성장성 기반 가치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DK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에도 그대로 홀딩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할 종목도 전혀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면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아직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종목들이 모두 빠지고 내려온 이유가 바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추가 매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모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 반등 전까지는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런 DKT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면 그리고 비중을 더 늘려놓으면 반등 구간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계속 흐름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KT는 당장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요. 좋은 종목이니까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 비덴트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비덴트가 비트코인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인데 7,200원에 매수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셨습니다. 9666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딱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를 필두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명 전문가,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해도 될까요? 네, 우선은 조금 더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 속도전을 낸다. 그에 따라 그 부분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부분, 개발을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 심리를 높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가 연이어 이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큰 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동안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박스권 형태에서 하방 압력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제 방어주 성격의 가상화폐 관련주들로 한번 몰리면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내려가기보다는 시장이 혼조세 그리고 장 중반까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히려 조정을 깊게 받는 방어주 성격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덴트 또한 한번 보시면은 비덴트도 후속주로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아무래도 그 앞서 있는 매물대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어주 성격인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자리에서 우선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하방 압력이 다소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까지 보시면서 목표 주가 다소 짧게 잡아드리자면 7,500원 부근이나 이상 오시면은 정리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한 6,500원 부근 약간 여유 있게 잡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7,500원 목표가 설정 도와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 알려주셨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그동안 추천 주신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입니다. 티움바이오, 우수 AMS, 유니테스트, 상신 EDP. 최근에 주신 종목들인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수 AMS는 170%라는 아주 큰 수익 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티움바이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움바이오가 또 오늘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까지 수익률은 3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일단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일단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최근에 좀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역시 박스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쉽게 상승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8월 달에 광복절 집회 때문에 증시가 뭐 밀려 내려오고 반등 나왔다가 또 연휴 때문에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또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좋은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좀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 한 14%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제가 1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금 선으로 좀 그어드렸는데 이 구간이 메인 저항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상장된 이후로도 이 구간에서 계속 밀려내려온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확실하게 좀 돌파가 되어야 주가가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 이 17% 가까이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역시 17,5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돌파가 안 되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한 4일 가까이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과거부터 꾸준히 좀 고점을 형성됐던 위치인 만큼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 매집 주체들 역시도 주가를 올렸을 때 개인들이 오히려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매집을 한 매집 주체들 같은 경우도 시장 여건이 좀 좋을 때 개인 매수 종목을 올렸을 때 이 개인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내가 물려있던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강하게 올려주면 오히려 보유 쪽으로 나오면서 매물이 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티움바이오도 일단 17,500원대를 돌파를 아직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반등과 함께 좀 큰 폭의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민재 전문가, 티움바이오는 17,500원을 넘어주면은 그때는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그 저항을 지지로 보고요. 네, 저는 지금 사실 뭐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됐을 때 하시는 것보다 꼭 한 번의 매수 관점보다 지금 이렇게 17,500원, 즉 지지라인 밑에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분산으로 담아 놓으시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 뒤에 확인된 뒤로 한 번 더 담으시면 매수가가 거의 중간쯤으로 맞춰질 겁니다. 근데 이 17,500원대가 돌파가 된 다음에 매수하셨을 때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될 경우는 최고가에서 매수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분할 관점으로 지금 매수를 좀 어느 정도 일부 해놓고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돌파가 된 다음에 추가로 비중을 더 늘리시면 가장 좋은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LG전자, CJ대한통운, 한미사이언스, 현대글로비스, 또 어제는 큰 수익 주신 현대글로비스 리뷰 도와주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한미 사이언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도 오늘 같은 이런 장에서 그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조금 더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방어 주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부분 다시 한번 MSD라는 회사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1조 원 이상의 이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상당 구간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희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바로 기술 수출을 한 임상 2상,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포지오티닙이라는 약물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약물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기대 심리만 한번 이용을 해볼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다소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대를 보시면은 현재 상단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한번 추세를 올라타려는 지금 상승 압력을 한번 높이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68,000원 이상 가격 온다고 하면 이제 정리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보존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탈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으니 5만 원 부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사이언스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티움바이오 신사업 확대로 가치 투자 유호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한미 사이언스는 기술적 슈팅 기대해 볼 자리 목표가 체크하며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추천 종목 알아볼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에 울산에 대한 주소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지금 채팅방 보니까 제가 미스 중국이라서 뭐 미코나 아니면 제 만두를 좋아한다고 만도 나왔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전 인자하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네, 사실 뭐 제이냉커님이랑 이름만 네. 약간 비슷하지 사실 크게 뭐 인자함이랑 관련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일단 종목명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아, 네, 제가 뭐 힌트를 워낙 못 짚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인사 주소를 찍어 왔습니다. 일단 바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중장비라든지 엔진 부품 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러한 모멘텀보다는 지금 호재라기보다는 많은 이슈에 좀 묶여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쪽은 뭐 예전부터 좀 묶여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트 마틴사와 예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 테마주,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이 방산 테마주로 엮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히토류 쪽, 이 자회사 이 해인자원 쪽이 이 히토류 쪽 그 물리 부den이랑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안 좋을 경우 역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호재 이슈는 바로 이 태양광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가 또 있는데요. 이 자회사 해인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해남 쪽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을 해놓고 이 태양광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그린 뉴딜 관련된 호재가 있을 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북한 쪽에서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대표적인 어쨌든 메인 이슈는 태양광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계속 이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구간에서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인이라는 종목도 목표가, 손절가부터 제시를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에서 약 10% 수익 구간 5,9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하단으로는 4,80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지만 지금 흐름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계속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오르려면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누군가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니테스트 태양광 종목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꽤 긴 행보가 있었지만 그만큼 큰 수익이 났던 만큼 해인도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도 빨간불을 켜면서 물량이 좀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자꾸 모아간다라는 부분은 나중에 뭐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시세 분출을 위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어느 호재에 묶여서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미리 담아주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호재까지 붙은 오늘의 종목은 해인이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고요. 현대가의 IT는 내 손 안에 이렇게 요즘에 현대가를 좀 미시는 것 같아요. 최병진 전문가, 현대 쪽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현대가가 이제 새롭게 한번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그룹사를 한번 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종목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종목명은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입니다.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유지 용역을 하면서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SI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업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대차 그룹사의 매출 구조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업 확장 영역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오히려 현대차 그룹사의 이제 확장 능력을 고려할 때 계열사들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 관점도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실적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오늘 소식이 나온 부분이 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홈 관련한 시장을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한 부분, IT 관련한 부분을 넘어서서 스마트홈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지금 현대건설과 어떻게 보면은 협업 구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건설 지금 여러 가지 수주 잔고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오토에버와 스마트홈 관련한 이제 상품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실적을 더욱더 높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에 이제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신사옥을 건립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이제 만약에 신사옥의 건립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최대 수혜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오히려 실적주 전환과 가치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업종 자체 때문에 이제 삼성 SDS와 같은 흐름을 나타냈고 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사의 부양에 힘입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를 나타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매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가치주의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8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아래 가격에서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큰 수확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종목이 남았습니다. 공개가 안 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이태리 명품 말고 이것도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수건 쪽으로 생각하셨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소비주 쪽에 또 다른 힌트 없을까요? 네, 또 다른 힌트를 드리자면 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과거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 지금 약간은 웅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글로벌 스포츠 용품 브랜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 소비 시장을 한번 고려를 할 때 경기 부양책 통과 이후에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유럽과 미국의 한 60%를 이상 육박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세계 경기 부양 체계 통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혜 관점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가 골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미국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골프 사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에 따라 실적주 부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알찬 전략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